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재판장의 판결로 윤석열 총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방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청와대는 고요한 밤, 윤석열은 거룩한 밤, 추미애는 어둠에 묻힌 밤, 우리는 감사기도 드리는 밤. 어떻게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이 사태를 표현했는지 한국 사람들의 이 익살, 유머 감각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해설기사의 제목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에 몰린 문 대통령. 정확하죠.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려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해가지고 스스로 레임덕에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어제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혁 도발을 막아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2번이나 확인됐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더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무모한 시도는 수포로 들어갔다. 이제 폭정의 구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어요.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 헌법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애초에 기각은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윤 총장 징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 여기에서 기각은 의미가 다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서 기각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애초에 기각은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은 이 기각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한 2개월 정직 처분 효력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각은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
문재인이 질 수밖에 없는 법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총장 징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 내용으로 보나 모두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기각 인용, 여기서 인용은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여권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차례 실체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 초유의 검찰총장 쫓아내기 공작을 벌린 것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이기 때문에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일까 걱정했지만 헌법에 적힌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계 과정부터 징계위 구성까지 모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인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재판장이 용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워낙 엉터리였다. 왜 이렇게 엉터리였는데 밀어붙였을까요? 권력을 믿은 거죠. 권력을 믿은 거죠. 문재인 추미애는 이 법원이 권력에 굴복할 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먹힌다는 거. 그래서 법이 권력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번은 법이 권력을 이기고 사실이 거짓을 이긴 사건이고 민심이 정권을 누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등이 부당하다고 성명을 냈던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한 재경지검 평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탄압받는 일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다. 중앙일보 사설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미애의 즉각 정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설은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거론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했지만 법관은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앞선 윤 총장 직무 배제 무효화 결정, 이것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4년 징역, 법정 구속 판결, 그리고 어제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징계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받아들였으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란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면은 반드시 그 행동은 징계를 받고 응징을 받고 바로 잡혀져야 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문재인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5년 임기의 왕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 정도 잘못이라면 내각 책임자 같으면 내각 총사퇴입니다. 요사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임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도 봐줘야 한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합참 의장은 요사이 트럼프가 뭐 계엄령 펴가지고 선거를 뒤집는다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걸 걱정해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에게 군인은 대통령이나 독재자나 이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나라에 충성하지도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는 존재도 아니다. 군인은 오로지 헌법에 충성한다. 딱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국군도 우리 검사도 누구한테 충성을 합니까? 충성의 주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에요.
오로지 헌법입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군인 공무원인 것입니다. 헌법 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윤 총장 몰아내기를 포기하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되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공수처가 정권 호위 조직임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공수처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입니다. 이 유령단체입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홍순욱 재판장처럼 용감하게 위헌 조직임을 선언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때문에 헌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지금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경찰, 검사, 판사, 장훈까지 지금 수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뭐합니까? 당신들. 중앙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 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법치 파괴 폭주를 방조해왔다. 아주 엄중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국정 지지 추락에 따른 조기 레임덕 사태를 막기 어렵다. 윤 총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충고를 했네요. 안철수 대표도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도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1년의 판결 속에서 상권 분립과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글에 붙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학산이라는 분인데요. 조갑제닷컴 회원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사과하라냐? 사과도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감입니다. 탄핵감인데 그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현실성은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현실 속에서 해야 되고 그러나 국민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물러나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이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과 상권 분립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예절 감각과 그리고 상식에 대한 도전과 도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국을 예수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칭찬합니까? 이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권력을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 부릴수록 상식을 가진 국민이 그래도 더 많아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감동을 주는 거죠. 어떻게 여자 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그 표독한 여자 장관을 앞세워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도 같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